자, 여러분 데이터 보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거랑 저거랑 같이 움직이네? 그럼 이게 원인인가? 바로 그 생각, 그 순간에 숨어있는 아주 중요한 퍼즐, 연관성과 인과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거 진짜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만져본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부딪히는 문제일 거예요. 그 유명한 예시 있잖아요. 여름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면 신기하게도 상어 공격 횟수도 같이 늘어난대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스크림이 상어를 부르는구나 하진 않잖아요. 그죠? 이처럼 연관성이 인과성은 아닐 때 도대체 어떻게 진짜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 오늘 바로 그 방법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데이터에서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건 연관성 차이예요. 예를 들면 어떤 약을 먹은 그룹이 안 먹은 그룹보다 얼마나 더 건강해졌나 하는 단순 비교값이죠. 근데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평균 처리 효과, ATE라고 부르는 건데 이건 뭐냐면 다른 거 다 빼고 이 약이 순수하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 바로 그 값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두 숫자가 거의 항상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둘이 다른데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여기에 정말 마법 같은 열쇠가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는 연관성을 우리가 알고 싶은 인과성으로 바꿔주는 아주 특별한 조건, 그 이름은 바로 무시가능성, ignorability입니다. 네, 정의가 좀 딱딱하죠?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특정 약을 먹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이 원래부터 건강한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약을 먹게 될지가 그냥 완전히 랜덤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무시가능성 가정이 딱 성립하는 순간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었지만 절대 직접 볼 수는 없었던 그 진짜 인과 효과 있잖아요. 그게 우리 눈앞에 떡하니 보이는 연관성 차이랑 정확히 똑같아지는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 드디어 우리가 보는 것이 진실이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자, 근데 무시가능성, 이 단어가 아직도 좀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아주 직관적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관점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관점은요, 데이터를 잃어버린 조각이 있는 퍼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약을 먹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만약 약을 안 먹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결과를 알 수가 없죠. 반대로 약을 안 먹은 사람한테는 만약 약을 먹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결과를 알 수가 없고요. 이게 바로 우리 데이터 퍼즐에서 영원히 비어있는 조각들, 즉 반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바로 그 상황을 딱 보여주죠. 저기 물음표들 보이시죠? 저게 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반사실적 결과들이에요. 무시가능성이라는 가정은 뭐냐면 우리가 저 물음표들, 저 비어있는 데이터들을 말 그대로 무시해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보이는 결과들만 가지고 두 그룹을 비교해도 충분히 공정하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무시가능성인 겁니다. 무시할 수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데이터에 뚫린 빈칸이 아니라 애초에 누가, 왜, 어떻게 그 약을 먹게 되었을까 하는 과정 그 자체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처리 할당 메커니즘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라는 어떤 숨겨진 요인이 있다고 쳐요. 이 요인이 영양제 섭취라는 처리에도 영향을 주고 건강 상태라는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럼 이게 교란 요인이 되는 건데 만약에 영양제를 섭취하는 이유가 저 건강에 대한 관심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즉 그 연결고리가 뚝 끊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그 교란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영양제의 순수한 효과만 딱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무시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셨다면 아마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단어는 훨씬 마음에 드실 거예요. 바로 교환 가능성, exchangeability입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똑같은 아이디어를 훨씬 더 직관적인 렌즈로 들여다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생상해 봅시다. 우리한테 실제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처리를 받은 A그룹이 있고 처리를 받지 않은 B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그룹의 결과를 각각 관찰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교환 가능성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이 두 그룹을 통째로 그냥 싹 맞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입니다. 만약 이 두 그룹이 교환 가능하다면, 말 그대로 서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그룹 대신 B그룹에게 처리를 했을 때 기대되는 결과가 원래 A그룹이 처리를 받았을 때의 결과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누가 처리를 받던 결과의 기대값은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그룹이 너무나도 비슷해서 거의 쌍둥이 같아서 어느 그룹한테 처리를 하든 그 선택 자체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상태. 정말 강력하고 직관적인 아이디어 아닌가요? 자, 지금까지 우리 데이터의 빈칸을 무시하자는 이야기랑 두 그룹을 맞바꿔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좀 다른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관점은 정확히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이겁니다. 무시 가능성과 교환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아이디어를 하나는 데이터의 결측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하나는 그룹의 비교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름만 다른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좀 골치 아파 보이는 가정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 가정이 우리가 그토록 넘고 싶어하는 상관관계의 강을 건너 인과관계의 땅으로 가는 거의 유일한 이론적인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 하나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통제된 실험실이 아닌 온갖 것들이 뒤섞인 현실 세계의 데이터 속에서도 무엇이 진짜 원인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현대 데이터 과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가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연관성에서 인과성으로 건너가는 마법의 다리, 바로 무시 가능성 혹은 교환 가능성이라는 가정에 대해서 깊이 알아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지 않으세요? 알겠다 이거야. 근데 이토록 중요하고 강력한 가정을 현실 세계에서 도대체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데?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인과추론의 다음 여정이 될 겁니다.